자, 역사적으로 투기, 거품, 이코노믹 버블 대표적인 사건이죠. 미시시피 회사 거품 사기 사건이에요. 미시시피 컴퍼니는 미국의 미시시피 강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 사이에 있는 강. 요겁니다. 미국이 있으면은 여기 루이지애나주가 있고 미시시피주가 있고 요 루이지애나 여기 사이로 요렇게 흐르는 긴 강이에요. 일종의 공기업인데 국제무역을 하는 회사고 1684년에 세워졌고 1721년에 이제 없어졌어요. 프랑스에 세워졌던 회사고요. 요게 이제 사기가 시작되는 이제 요 타이밍인데 1717년에는 더 컴퍼니 오브 더 웨스트라고 했는데 그래도 미시시피 회사인 거예요. 이제 나오겠지만 합병하고 이래서 이런 거니까 1719년부터는 더 컴퍼니 오브 더 인디스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미시시피 회사인 거예요. 북아메리카와 서인도 제도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와의 무역 독점권을 갖고 있던 회사예요. 나중에는 프랑스 식민지 전역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이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존 러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겼대요. 1671년생이고 스코틀랜드 태생이에요. 에딘버그 출생이고 1729년에 미시시피 사기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도망 다니다가 쓸쓸하게 죽었다고 해요. 베니스에서.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은행가이기도 하고 자본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다재다능하죠. 근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1716년에 은행을 설립을 해요. 프랑스 말로 제너럴 프라이빗 뱅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설은행이지만 자본의 4분의 3이 정부 관련 증권으로 되어 있었고요. 여하간 이 사람이 1717년에 미시시피 회사를 매수를 합니다. 이 미시시피 회사는 1684년부터 있던 회사인데요. 이 존 로가 관여한 거는 1717년부터예요. 미시시피 회사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자회사 컴퍼니 오브 웨스트를 설립하고 치프 디렉터로 등재를 해서 1717년부터는 회사의 정식 이름은 컴퍼니 오브 웨스트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미시시피 회사인 거예요. 북아메리카 서인도제도 프랑스 식민지와의 무역 독점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까 세웠던 은행 있잖아요. 이 은행도 로얄뱅크로 이름을 바꾸고 이 발행 화폐를 당시의 왕이 이제 루이 15세인데 루이 15세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어떤 이런 특혜들을 따와요. 이거는 171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1719년에 컴퍼니 오브 더 이스트 인디스하고 컴퍼니 오브 차이나 등등 여러 경쟁회사들을 무역회사들을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1719년 5월 23일부터 컴퍼니 오브 더 인디스가 돼요. 근데 이것도 미시시피 회사라고 그냥 우리가 다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모든 해역에서의 무역 독점권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로얄뱅크는 일종의 국책은행이 되면서 한국은행처럼 그런 화폐 발행 기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화폐를 초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제 버블이 붕괴된 사건인데 이 배경에는 루이 14세의 오랜 통치와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이 빈약해졌어요. 존 로의 은행이 프랑스 빚을 떠맡는 대신에 각종 특권을 제공받는 어떤 이런 딜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정부와 존 로 사이에. 미시시피 개발이익을 갖기로 한 것이 그 이익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존 로의 은행이 프랑스 정부의 빚을 다 떠맡은 거예요. 대신에 특혜를 받는 거죠. 이런저런 특권, 어떤 개발 사업권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그 빚을 내가 갚겠다. 그리고 더 벌면 차액을 내가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한 거죠. 1718년에 루이지애나 유럽인이 700명에 불과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미시시피 강 유역의 루이지애나 주입니다. 700명에 불과했는데 이 미시시피 회사가 800명을 이주시켜서 루이지애나 유럽인을 2배로 만듭니다. 개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계획대로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무리를 해요. 사람들을 독일 점령한 어떤 그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보낸다거나 죄수들을 보낸다거나 창녀랑 죄수랑 결혼을 시켜서 이주를 시키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현지에 원래 있던 식민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런 식의 어떤 트러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간에 존 로는 그런 식으로 실행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각종 허풍과 과장으로 주가를 폭등시킵니다. 그래서 500리브르짜리 주식이 18,000리브르로 한 40배가량 폭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주가가 팍 뛰니까
추가 발행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62만 5천 주가량을 추가 발행을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떠안았던 빚을 청산을 하자 뭐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시시피 회사와 로얄뱅크도 합병을 해서 막 돈 막 찍어내서 이걸로다가 막 주식을 사라 하고 막 발행한 화폐로다가 배당을 주고 뭐 이런 식의 흔한 사기적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를 시켰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누군가 갑자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죠. 금으로 돌려달라. 은행에 찾아가서 종이돈 나 필요 없으니 돈 금으로 돌려달라. 근데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그 지급할 금은 이미 없고 부도 상태가 된 거죠. 지급불능으로 신용이 붕괴됐고 주식시장도 연달아서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존 로는 해외로 도피해서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정부랑 짜고서 한 건데 존 로가 어떤 희생양이 되면서 해외로 도피했고요. 베니스에서 쓸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